평소에 내가 혈당 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. 아, 그래요? 네. 혈당 관리의 핵심은 뭘까요? 당화혈색소가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당화혈색소. 아니 요새 네. 건강검진 하고 나면 그걸로 수치로 네. 얘기를 많이 네.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익숙하긴 한데 정확히는 뭔지 뭔지 몰라. 모르겠어요. 네. 당화혈색소는 네. 어떤 공복혈당, 식후혈당보다 혈당이 조절되는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정확한 당뇨 진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네.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강조하는 당뇨 진단 기준도 당화혈색소 수치입니다. 그 이유는 공복혈당은 한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혈당을 딱 재기 때문에 네. 그 순간의 혈당만 알 수 있는데 네.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순간이 아니라 최소 최근 2, 3개월의 기간에 평균적으로 혈당이 어떻게 조절되느냐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또 잘 반영해주는 지표가 됩니다. 그렇군요. 비유하자면 어떤 공복혈당 수치가 벼락치기로 막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쪽지 시험 같은 거라고 하면 당화혈색소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처럼 평소 내가 어떻게 잘했느냐 나의 혈당 관리 성적표가 나오는 게 당화혈색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훨씬 네. 중요해. 훨씬 중요해. 빠져나갈 구멍 없이 정말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당화혈색소는 헤모글로빈하고 포도당이 결합해서 당화된 상태, 이 포도당 찌꺼기가 들러붙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전체적으로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네. 헤모글로빈하고 포도당이 결합을 해버리면 이 헤모글로빈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는 보통 백분율로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8%라고 하면 헤모글로빈 100개 중에 8개가 당화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야, 이제부터는 공복혈당 말고 더 확실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야 되겠네요. 네. 공복혈당은 정상이어도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또 당뇨인 거잖아요. 네, 당뇨 진단 기준에 들어가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은 5.7 미만이 정상입니다. 그리고 6.5가 넘으면 당뇨로 진단을 하고요. 그 사이 5.7부터 6.4까지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. 네. 실제로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이 공복혈당이 아니라 당화혈색소 6.5% 이하를 목표로 해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하고요. 네. 잘 조절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당뇨 환자는 1년에 4번, 최소한 4번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. 네. 당뇨에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네.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. 공복혈당만 믿지 말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같이 해서 내 진짜 혈당 조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아니 제가 아는 분이 네. 그 당뇨 전 단계여서 막 관리를 하더라고요. 다음에 만났더니 나 탈당했어 이러는 거예요. 예, 당에서 벗어났다고 탈당했다고.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가 있는데 아이, 재밌더라고요. 재밌네요. 예. 아니 근데 오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네.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 사람들도 체중 관리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그 혈당 관리를 필수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. 네, 그러니까요. 맞습니다. 예. 당뇨 환자를 포함해서 당뇨가 아니라 하더라도 혈당 관리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. 이게 당뇨가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뭐 수십 년까지 조용히 진행될 수 있다가 이제 탁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되고 네. 평생 합병증 걱정 없이 살기 위한 근본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네? 갑자기 장 건강. 장이요? 혈당 얘기하다가 갑자기 장 그러니까요. 얘기를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? 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? 아니 혈당을 장에서 관리하나요? 왜 저한테 그러세요? 나는 입당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온통 가득하고 있는데. 아 그래요. 네. 아 그 생각 입당을 안 하겠다. 입당을 안 해야 된다. 탈당을 갖다가 탈당을 생각하는 하지 말고 건 입당을 안 해야 입당을 하지 된다. 말자. 근데 장과 네? 당과의 관계가 뭔 얘기일까?
우리의 장 속에는 어떤 수많은 미생물들이 어떤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미생물 중 일부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감수성, 염증 반응 조절처럼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대사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게 많이 먹게 되면 장 속에 유익균이 감소하고 나쁜 유해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렇죠. 네. 그래서 실제 연구들을 보면 당뇨 환자가 정상인보다 유해균의 비율이 증가하고요. 유익균은 줄어들어서 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어떤 장 속의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 기능을 떨어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. 결국은 이제 장도 건강해야 우리 몸의 어떤 혈당 조절 시스템이 잘 가동된다는 말씀이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럼 혈당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장 건강을 우리가 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팁 좀 부탁드릴게요.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잘 관리하는 게 네.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네. 이것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유산균 섭취입니다. 아니 근데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기능성 유산균이 있어요? 신기하네요. 신기하다. 네. 아니, 유산균만 잘 먹어도 평생 그 무시무시한 합병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? 그러니까 네. 미리미리 장을 튼튼하게 해서 이제 당뇨를 막아야 될 필요가 그렇죠. 있네요. 그쵸. 아니 근데 장 건강만 제대로만 챙겨도 입당 안 한대잖아. 그러니까 혈당 얼마나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. 얼마나 좋아요. 네. 잘 알겠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오늘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. 끝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신가요? 당뇨는 약만 갖고 되는 병은 아닙니다. 약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.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식사 조절, 운동, 이 생활 관리 네.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생활 관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한두 번 하다가 나 안 해 하시지 말고 계속 꾸준히 잘 관리해 나가시는 것을 하신다면 네. 당뇨의 합병증에 대한 걱정 없이 네. 평생 즐거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아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진짜. 꾸준함이 답입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예. 자, 오늘 생생한 고품격 특강 들려주신 이강욱 선생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